GMO 완전 표시제 시행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합시다. 이건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네. 요약해서. 네. 예, 식약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GMO 농산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되지만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하면 GMO 식품으로 표시하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8년부터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법을 개정하고 7월 8일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주요 내용입니다.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당류,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비자, 업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설명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 점검, 통관, 유통 단계별 정밀 관리 등 빈틈없이 관리해 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완전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비의도적 혼입치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연구로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소비자 편익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요 보고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하고 가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이다, 아니다. 네. 이걸 알고 나는 유전자 변형된 그 재료로 만든 식품이지만 난 먹겠다. 싸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근데 그걸 하려면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 그 물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표시를 안 해줘서 몰랐잖아요. 지금까지는 완제품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제품에 없어도 이게 깜깜이었는데 당류, 식용유, 간장에 대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장님 그 네. 말씀이나 보고서 내용 중에 네. 그 표현 GMO 성분이 남지 않는 네.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완전히 제거됐나? 네, 완전 제거됩니다. 이게 제조 근데 이게 동의가 공정에서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애들 콩, 지금 옥수수, 카멜라 뭐 이런 거라는데 네. 이게 유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유전자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는 그림으로 표시하지만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하여튼 모든 물질 유기물질, 예, 유전자, DNA. 유전자라고 예. 하는 게 있는데 이 유전자를 중간을 살짝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생산량을 늘리거나 뭘 하기 위해서 뭘 자주 바꿔서 뭐 이 식물에 동물 유전자를 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유전자를 아니요, 뭐 넣습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천적 유전자를 집어넣고 네, 그러잖아요. 네, 예, 예. 그 어쨌든 유전자가 변형이 됐는데 네. 이걸로 이제 된장을 담궈요. 네. 그 된장을 담궈서 된장으로 간장을 만들어요. 네. 여기 보니까 간장, 당류 이렇게 식용유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짜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들어요. 네, 네. 유전자 변형이 된 식물로 만든 당류, 예를 들면 당, 네. 네. 간장, 네. 거기 분명히 콩의 성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유전자가 제거됐다고 하는 게 유형물로 남지 않았다는 뜻이지 눈에 띄는 물질로 남지 않아 있다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변형된 유전자 자체가 제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 제조 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콩은 유전자를 다 제거해요? 콩기름을 짭니다. 콩기름을 짭니다. 네. 이 기름을 짜고 나머지는 다 이제 버리는데요. 그럼 콩기름에는 유전자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유전자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기름하고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은 제거가 되고 또 이것을 좀 더 완벽히 알기 위해서는 PCR이라고 해서 저기 대통령님 코로나 때 왜 우리 PCR 많이 하지 검사하는 않았습니까? PCR을 하면 모든 그 GM 유전자는 공통된 유전자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는 카세트 같은 게 있는데 이 집어넣는 카세트의 이 조각이 모든 GM 유전자는 공통인데 이걸 PCR을 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지. 이론적으로 제거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된장을 가지고 이제 간장을 만들잖아요. 그 된장의 핵심 재료는 콩이잖아요. 그 콩은 유전자를 변형해서 생산된 콩이잖아요. 근데 그걸 짜서 간장을 뽑잖아요. 네. 거기에 콩에 변형된 유전자 성분이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믿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제조 가공 공정을 잘 보면 네. 이 간장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분해 공정이 있습니다. 산분해도 있고 효소분해도 있고 이런 분해 공정이 있으면 단백질이 파괴가 되고 DNA도 이 조건에서 다 제거가 되는 그런 가공 공정의 DNA가 다 제거된다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네. DNA 최소한 그래서 그 DNA가 제거된 것을 저희가 PCR을 확인을 해보면 PCR은 굉장히 미량까지 우리가 식중독 검사할 때도 PCR을 쓰는데요. 그 PCR이라는 증폭을 해보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PCR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거는 있는 물질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지 얼마나 미량까지 할 수 있는지는 그건 다른 문제죠. 100% 완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그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아니 어떻게 유형물 내가 이때까지 듣기로는 유형물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는 아니 뭐 된장에서 콩 성분은 다 제거됐으니까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 진짜 제거되냐? 그 유전자가 변형된 이 아주 미세한 이 물질이 싹 제거되느냐? 네, 이것이 국제적으로 그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신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안전함이 증명되었느냐, 불안정함이 증명됐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불안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안전함이 증명된 건 아니에요. 이런 논쟁거리예요. 예를 들면 이게 분명히 유전자 변형된 물질로 만든 제품인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다고 할 수 있냐. 없다는 게 증명됐느냐.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없다는 게 증명됐느냐. 이런 논쟁이거든. 네. 네. 아니 기본적으로 생산 물질 자체가 변형 식물인데 이걸로 만든 데서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다고 할 수 있냐. 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식약처에서 안전성 모든 GM 농산물 네. 식품에 대해서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심사, 독성 심사, 그리고 non GM에 비해서 그 GM을 했을 때 영양 성분이 바뀌었는지 그런 동등성 심사를 해서 안전성 심사를 그러니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했는지 불안하지 않다고 심사했는지 이거 다른 문제라니까요. 네. 이거 제가 얘기 뭐냐면 이게 유해하다는 뜻이 아니고 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최소한. 네, 이 그렇습니다. 유전자 조작 물질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라고 네. 표시를 해서 이게 일단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유해하지 않다. 아니지. 안전성 평가를 어느 정도 통과했다. 안전선까지 말. 보장이 됐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거 싫어. 나는 골라 먹을래. 아예 안 먹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냐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전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지금까지는 이 선택권을 국민들한테 사실상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잖아요. 표시를 안 해줬잖아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네. 표시가 안 되시니까 기본적으로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표시를 하자 이런 건데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보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뭐 일부는 유보를 했다 나중에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더 연구를 하고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이런 건 다 이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이 식품에서 네. 주성분, 즉 이게 이 지금 콩기름 같은 건 콩이 주성분이지 않습니까? 주성분이 콩이나 뭐 옥수수인데 제조 과정에서 그 제거가 되는 것으로는 그 지금 간장, 당류, 식용유, 그다음에 술, 주류 이렇게 4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주류는 사실은 소비자 단체에서 GM을 표시해 달라는 요구가 좀 적었고 그리고 주류는 네, 주류에도 일부 증류주에는 물론 와인은 아닙니다. 와인 같은 건 아닌데 주류도 일부 증류주에는 GM 농산물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 주류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그동안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간장이나 물엿을 또 혼합하는 소스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스류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책 연구를 지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전 모두 하지 않고 일부만 한다고 전에 제가 받은 보고서는 그래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게 불분명해서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 네. 네,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시행하는데 일부는 나중에 추가 검토하겠다. 내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보여서 네,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제가 표시 대상 등이라고 제가 지금 써놓은 것이 그래서 아까 등자 써놨다는 거예요? 예, 표시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의도적 혼입지와 표시 대상 등의 지금 사회적 이 의도적 혼입치는 나중에 판단하겠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3%를 쓰고 있는데요. 비의도적 혼입치는 이것도 지금 좀 더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들도 있고. 자, 그러면은 네. 내가 받은 보고서 내용하고 네. 지금 본 내용이 약간 똑같습니다. 예. 본인은 똑같이 썼는데 내가 보이기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아, 어떤 면이 다르게? 이게 어떤 거는 지금 시행하고 어떤 거는 나중에 시행하고 분명하지 않아요, 선이. 지금 다른 분들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 구분돼 보입니까? 잘 구분이 안 돼.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한다라고 저번에 내가 보고 받았거든요. 네, 간장은 올해 하고요. 네. 당류하고 식용유는 내년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여기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향후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표시 대상을 향후 계획. 예를 들어서 간장하고 당류 같은 거를 뭐 섞어서 만드는 소스나 그런 것들은 또 별개의 품목군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간장, 당류, 식용유, 주류 이 3가지가 오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장만 올해 12월 31일부터 하고 네. 당류, 식용, 유지류는 내년 말부터 시행하고 네. 그 외에 지금 우리는 3% 이런 비율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0.9%다. 네. 요거를 우리가 더 강화해서 더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낮게 이제 혼입되더라도 하여튼 네네, 낮게 강화하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죠. 경우에는 연구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네, 정책 연구를 빨리 시행해서 이 정책 연구가 지금 이미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정책 연구를 연말에 끝내고 이 자, 그러면 연말부터 이래 다시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3% 비율로 3%가 포함된 거는 이제 시행을 하는데 네, 시행 시기를 장류는 연말, 당류 식용유지는 내년 말에 네. 하겠다. 네, 네. 왜 이렇게 미룹니까? 그냥 올해 같이 하면 안 돼요? 아, 그것이 지금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아 있는 물질에 대한 거고. 네, 예. 있으면 표시해 주는데 뭘 이렇게 망설입니까? 아, 그게 이제 업계에서 넌GM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실 거기 때문에 넌GM 옥수수나 넌GM 콩 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 재배를 하면 재배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또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넌GM 식품과 표시하고 GM 이거 지금은 콩을 GMO 말고는 지금은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GMO 들어 있는 간장입니다. 간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류입니다. 식용유입니다로 표시했다가 신속하게 국내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국내 콩으로 이건 국내 콩으로 GMO 아닌 겁니다라고 표시 아예 이건 GMO 없는 겁니다. 넌 GMO라고 하면 딱 비교돼 줬잖아요. 이 GMO 든 거, GMO 안 든 거 딱 표시해 준 소비자가
아 이거 GMO 만든 거구나. 좀 비싸더라도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그 말로 그래 업자들이 그 non 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둬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을 1년씩 미룹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간장 같은 경우 간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소비되는 간장이 30만 톤 정도가 있습니다. 30만 톤 정도가 있는데 이 30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지금 대두 수요로는 이 30만 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만들고 오히려 표시하라니까요. 왜 지금 내년까지 쉽게 말해서 표시 안 하고 국민들한테 그 알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래 해야 되는데? 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죠. 지금까지 나는 국민들이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아마 GMO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서 드신 분들 많을걸요. 내가 오늘 이 아마 이 국무회의를 보고 국민들께서 아 그게 GMO였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non GMO 사 먹어야지. 우리 애들 저 유전자 조작 안 하는 식품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왜 선택권을 안 주냐고요. 어차피 대통령님, 네. 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입니다. 이쪽입니다. 아, 예. 우리 민정비 예, 시장이군요. 네. 지금 그 대통령 말씀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가 1위고 저희 특별시가 2위거든요. 콩. 아, 콩 생산이요? 아.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non-GMO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산 콩에도 표시제도 즉 인증 마크를 도입하자는 건의를 농식품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국산 콩으로 만든 거다라는 걸 표시하자? 그렇죠. 그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비싼 콩으로 만든 그게 아직 정확하게 돼 있질 않습니다. 두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 돼 있어서 실제로 국산 콩 소비량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콩 생산하는 전남북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그 얘기죠. 저런 게 있어요. 저거는 이제 부수적 효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국제 무역 통상 문제 때문에 저 말을 할 수는 없고 이거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게 맞다. 있는 사실을 표시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예를 들면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하는데 불편하다.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아니 그건 업체 입장이고 우리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표시해서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1, 2번 한번 해볼까요? 방송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 많아요. 선택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래 합시다. 네. 12월, 이렇게 지금 일종의 3단계가 된 거에 보니까 네. 간장은 올해 말, 네. 당류, 식용 유지류는 내년 말, 네. 그리고 3%가 아니고 그 이하로 혼입되어 있는 거는 추후에 연구해서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요거를 다시 좀 땡겨서 네. 12월 말에 간장은 하고 당류, 식용유를 못할 이유는 없어 보여서 이걸 올 연말에 같이 시행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거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미 EU에서는 0.9%로 표시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3%는 표시하고 2.99%는 표시 안 하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다 얘기할 것은 좀 아니고 그래요? 일단 그럼 정책 비공개 연구해서 하실래요? 이건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재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 얘기하시죠. 네, 농식품부 대부분 다 정리가 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GMO 완전 표시제 저희 부에서 마련한 대응 계획인데요. 네. 일단은 현재 식용으로 수입이 허용된 GMO 농산물이 총 6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두와 옥수수에 주로 수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non-GMO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게 또 물가 상승 영향 이거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GMO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식용유지류
그러니까 이 콩기름인데요. 콩기름 같은 경우에는 넌-GMO 원료인 국산콩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산콩 이제 사용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국산콩이 수입콩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과제는 국산콩의 생산성을 더 제고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식품업계가 그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 국산콩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초기에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응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에 따라서 그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식약처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함께 그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가능성을 집중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해서 국산콩 산업이 육성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생산자들에게는 생산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전략작물 직불금 등을 통해서 국산콩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산콩을 활용하는 그 식품 가공업체 대상으로 국산 콩기름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게 한다거나 제품화부터 홍보,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산 비축콩을 식품업체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원가 부담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넌-GMO 원료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넌-GMO 원료 공급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고 국산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이라든가 계약 재배 등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랑 계속 협력해서 넌-GMO하고 GMO 식품의 정보와 가격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그 계획을 좀 마련했습니다. 내달부터 소비자 간담회와 식품업계 대상으로 저희들 생각하는 정책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국산콩 생산 농가하고 식품기업이 협업을 해서 프리미엄 국산 콩기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9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콩기름에 대한 시장 반응 조사와 생산자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우리 국산 콩 산업의 경쟁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기면 좀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수익 규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선택권과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정책이죠.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국내 콩생산 농가한테 아마 도움이 되겠죠. 그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그 GMO 표시를 할 때 이 표시도 어떻게 해라는 걸 정해야 되겠죠. 요만하게 눈에 안 보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어떻게 표시합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표시에 보면 앞면에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그 시행일 두 번째 요렇게 유전자 표시하도록 변형 식품이라고 네. 표시 방법을 정해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글자 크기까지. 그러면 혹시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유전자 보여요. 변형 식품이라고 쓰여져 있고 또 원재료 옆에 탈취대두 옆에 유전자 변형 대두라고 보통 글씨가 10포인트인데 요거는 12포인트로 해서 조금 더 여기 어쨌든 그런 규제도 네, 하고 쉽게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넌-GMO, 이제 GMO가 아예 없음을 표시하는 조건도 정해야 되겠죠. 넌-GMO 표시는 0%여야지만 0% 그 0%가 보장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0%가 아까 얘기처럼 GMO 이걸로 만들었는데 잘 걸러가지고 없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넌-GMO가 되려면 일단 0%도 필요하고 또 산지 증명서, 네. 증명 단계에서 생산 단계에서 넌-GM 농산물이 제조된 것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네. GMO 든 거, 넌-GMO 아예 안 든 거, 그 중간이 많잖아요, 그죠? 네. 지금 상태로 하면 네. GMO 표시된 거,
요만큼 0.3% 이상, 3% 이상 들어있는 거, 넌 GMO 확실히 증명된 GMO 없는 거, 요거는 일부고 거의 대부분은 표시가 안 돼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것이 대부분이 간장, 물엿, 식용유입니다. 그 종류에서. 네네. 간장, 물엿, 식용유 중에서. 간장, 물엿, 식용유는 지금 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그 GMO 탈취대두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간장은 사실 지금도 알겠습니다. 넌 GMO가 좀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EU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냐, 또는 호주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대통령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그런 우크라이나나 광활한 곳은 다 넌 GMO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GMO 들판에서 많은 넌 GMO가 되기 때문에 EU는 다 넌 GMO이기 때문에 뭐 구분 유통하는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또는 뭐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올 때 어떤 배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배에 남아있던 GM 콩이 한 3알 정도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유통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 GM 밭이 있고 난 GM 밭이 있는데 GM 밭에서 바람이 불어서 넌 GM 밭에 가거나 또 새가 그 콩을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좀 유통이 그게 비의도적 혼입지의 개념입니다, 대통령님. 그러고 들어올 때 GM용 배나 GM용 트럭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 저기 그렇게 해서. 바람에 날려서 끼는 얘기하는 건 실제로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GMO 그렇게 콩으로 만들었는데 또는 GMO로 생산된 식물로 만들었는데 네. 그런데 흔적이 없다. 고 할 경우에 그걸 뺄 거냐 안 뺄 거냐. 그건 표시는 해줘야 된다는 내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GMO 콩을 만들었다고 해야지 왜 안 한 척해?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합시다. 네, 네, 네. 여러 가지. 농식품부에 하나 뭐 물어볼게요. 네. 지금 그리고 참 우리 청장님 내가 참 그 얘기는 하나 해야 되겠는데, 만약 유럽은 우크라이나나 이런 그 인근에서 넌 GMO로 생산된 콩이 많기 때문에 네. 뭐 큰 가격차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지 않고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우리는 어차피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산 넌 GMO를 사오면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우크라이나산 넌 GMO도 이런 것들이 다 재배 면적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네네. 같은데, 네, 그러면 그래서 계약 재배. 네. 계약 재배 10% 더 주고 계약 재배 우리가 하면 되죠. 그것도 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조금 있는 굉장히 좀 거니까 올라갈 넌 수 있죠. GMO니까요. 네, 네. 마찬가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네네.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러는 네. 넌 GMO도 어디 먼 데서 사오는 거고. 네. 그 넌 GMO 아닌 뭐라 그래 GMO 아닌 GMO. 네, 넌 콩 GMO. 네. 이런 것도 사올 자리는 똑같이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네. 네. 장기적으로 보면 똑같은 조건이지 뭐. 거의. 네. 하여튼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주자. 그리고 조기에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국산 그 농식품부 예. 국산 콩 가격하고 GMO 콩 가격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3배 정도 됩니다. 3배. 국산 콩이 지금 킬로그램당 4,800원. 그러니까 공공비축 3배다. 생산 가격이 3배인데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져서 사실 GMO 이게 현재 과학기술, 의학기술 수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게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측면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 콩으로 하게 될지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산 넌 GMO 콩 수입한 걸로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선택의 여지가 커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의 취미 비슷하게 뭐 어쩔 수 없이 짓는 콩농사라서 비싼 거 아니겠어요?
팍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콩하고 농콩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7만 4천 헥타에서 콩 재배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15만 6천 톤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으로 한 게 6만 톤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시장에서 그 유통되고 있는 물량입니다. 하여튼 이게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잖아요, 그죠? 식약처장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일 거예요. 정말 어렵죠. 기준은 어떻게 할 거며 이 정말로 불안한 건지 또 이때까지 해왔던 아주 오래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순식간에 뜯어고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고치겠어요. 하여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시행 시기나 시행 단위나 네. 강도나 이런 것들도 네, 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이 관련해서 통상 당국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특히 수입품에 대해서 통관 관련 과정에서 이슈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죠.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긴밀하게 저희 통상 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협의하십시오. 같이 협의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뭘 우리가 비관세 장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하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권과 안전의 문제고 특히 이제 호주는 1%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이상 혼합돼 있으면 다 표시한다. 이미 호주. 호주는 비의도적 혼입치는 1%지만 호주는 표시제입니다. 호주는 그러니까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호주는 완전 표시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 완전 비의도적 표시는 표시제, 비의도적 혼입치만 1%이지 호주는 기본적으로 원 제품에 GMO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하고 호주는 특이한 거는 이제 그 GM이 영양 성분이 바뀐 GM인 경우에만 일부 표시한다. 그래서 이게 완전 표시제하고 또 비의도적 혼입치는 살짝 또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EU는 0.9% 기준이라며요. 네, EU는 비의도적 혼입치는 0.9%인데 EU는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외에 호주에는 취소. 호주에는 취소하고 호주 네. EU는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미. 근데 이게 주 수입국이 이제 주로 미국일 텐데 미국은 완전 표시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미국 입장에서는 표시하지 말고 안전하니까 다 똑같이 해라고 요구하겠지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 수준을 우리가 하자. EU 수준은 표시하자. 이게 뭐 수입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게 하자 대신에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우리의 네, 맞습니다.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하여튼 그건 뭐 어쨌든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강행이 그러겠죠. 그것도 뭐 비관세 장벽 만드는 거 아니냐고 우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해보세요. 네.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그럼 추가 의견 없으시면 그 이번 식약처 부분은 추가 토론으로 하고 그 농식품부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